안녕하세요. 차찬의 타로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타로 리더 차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 너 누구입니다. 나한테 누군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언제쯤 그 말을 나에게 할지를 타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에 띄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왼쪽부터 5번, 1번, 4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세상에. 오, 이분, 좋아요. 이제 어떤 분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분은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6 오브 완즈 카드가 대놓고 나왔고, 또 9 오브 펜타클즈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막 냉정하고 차가워서 안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감정 자체를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묻어나다, 아니면 뭐 잘 참는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속이 다칠까 봐서 겉으로 나의 감정, 감수성 같은 것들을 확 내비치지는 못하는 그런 은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치나 성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어딜 가나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 있겠고, 또 어딜 가나 환영받는 존재일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이거나 리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개인 사업자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 안에서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잘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뢰, 누군가의 신임을 가득가득 받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 생각보다 허둥대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허둥댄다는 게, 사회 초년생들이 허둥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벌인 일이 많아서 그거를 수습하느라 지금 바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겉으로는 무던하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돌덩이인가? 돌부처인가 싶은 사람이지만 허당 같은 면을 보여서 사람들을 조금 웃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마 이런 허당 같은 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칼들을 다 땅속에 숨기고 자기도 땅속에서
얼굴을 내비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약점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무시받거나 상처받거나 놀림받거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는 어떤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을 상대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 자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1대1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데는 조금 서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상대방 분은 우리 1번 분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나은 지위에 있을 것이다. 뭐 학교에서 봤다면 선배일 수 있겠고요. 최소한. 동급생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뭐 성적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취직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과대표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이겠네요. 근데 이 상대방이요, 우리 1번 분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보이세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자기만의 아이돌이래요. 이 사람은요, 겉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거북이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제가 무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1번 분들에게 자기가 1번 분들을 보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전혀 못하시고 멀찌감치서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계속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1번아 나한테 와라. 말 좀 걸어주라. 인사 한 번만 해주라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드 카드가 2개나 나오면서 소드의 기사 카드와 소드의 여왕 카드가 2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우리 1번 분들이 조금 차갑고 도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 분께서 우리 1번 분들이 뭐 멋지고 예쁘고 뭐랄까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다가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이 또 딱 보기에도 되게 똑부러지나 봐요. 말도 조금 뭐랄까 애교를 담아서 혹은 뭐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똑부러지고 칼같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그 말 속에 다 근거가 있어.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기한테 해줄 때에도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때에도 조금만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이 있다면 자기가 조금 틈을 볼 텐데 우리 1번 분들은 나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먼 존재이고 가까이 다가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카드가 참 재밌게 나왔던 게 분명히 어떤 겉으로 보기에 지위 같은 것들은 상대방 분이 1번 분보다 확실히 낫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지표 같은 걸로 따져봤을 때 어떤 상황이나 지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대방 분께서 우리 1번 분보다 훨씬 나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상대방 분께서 1번 분들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우리 1번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설적인 존재, 유니콘처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기가 어떤 용사, 히어로, 그 어떤 퀘스트를 받은 히어로, 헤라클레스 같은 히어로라면 우리 1번 분들은 목적물, 목표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우리 1번 분들을 쟁취하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조금 안정되고 풍요로운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이분의 어떤 기대 심리나 환상 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우리 1번 분들이 어렵기는 하시지만
함께 있을 때 뭔가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가장 뭉뚱그려서 낮은 수준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분명히 우리 1번 분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과 결혼하고 싶다. 그냥 만나고 싶다가 아니고요. 이분은 결혼하고 싶다. 얘랑 그 문서 같은 데 사인, 어디서 이렇게 막 보증인을 막 구해와가지고 문서에 사인을 하고 얘랑 어떻게 휘뚜루마뚜루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대방 분도 사실 성격이 그렇게 느린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카드가 지금 심볼론 카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면 이분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번 분을 원하고는 있는데 우리 1번 분들이 워낙 이렇게 스타 카드 또 유니콘의 모습, 어떤 이제 누구나 다 넘볼 법한 그런 모습,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1번 분들이 좀 잘났어요. 남자분이시면 잘생기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걸 거고 여자분들이시라면 예뻐, 그리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남자 여자 통틀어서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사랑스럽고 이제 이성으로서 넘보고 싶은 그런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요건은 다 갖췄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얘를 쟁취하지 않으면 누군가 채갈 텐데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좀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노리는 게 그냥 말을 걸고 그냥 인사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얘한테 그러니까 1번 분들한테 고백을 해서 관계를 진전시켜서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이분은 조금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원래 모습은 느릿느릿한 거북이, 상처받기 싫은 속살 야들야들한 거북이인데 우리 1번 분들을 보면서 무섭지만 그래도 너랑 이렇게 끝장을 보고 싶어. 연인으로서, 가족으로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달달한 상상을 좀 하고 있대요. 이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는 조금 있는 분, 경험치는 조금 쌓인 분이실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여리고 순수하고 감수성이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카드가 나와서 제가 지금 긴가민가한데 둘 중 하나예요. 우리 1번 분들한테 좀 된통 혼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1번 분들을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들켰을 때 욕먹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떤 같은 조직, 같은 그룹, 뭐 같은 종교시설, 같은 곳이겠죠? 뭐 교회, 절, 성당, 뭐 아니면 학교, 학원, 직장, 뭐 이런 데서 좋아하면 욕먹잖아요. 그쵸? 축하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 안에서 만나니? 라는 어떤 지탄 같은 것들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모습이 있고, 또, 1번 분들한테,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1번 분들께 어떤 고백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상대방 분과 1번 분의 관계가 진전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번 분들이 더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랑 만나면 나 혼자 욕먹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럼 나는 상관없지만 근데 나보다는 네가 더 혼날 것 같아. 네가 더 욕을 먹을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듯한 모습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 특히 어떤 친구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윗사람들 있죠. 우리 1번 분들보다 윗사람들이 1번 분들이 좀 지탄하고 비난하고 이럴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1번 분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애를 셋씩이나 낳았는데
근데 우리 1번 분들이 욕먹을 게 너무 걱정돼서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1번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카드만 봐도 좀 알지 않으시겠어요? 타로 카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반은 타로쟁이에요. 그래서 카드만 봐도 아, 이 사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절제 카드가 뒷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 오브 컵스 카드가 또 뒷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포 오브 완드 카드가 앞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그 1번 분들의 마음을 상대방 분이 좀 알고 계신데요. 그 알고 있는 게 사실은 1번 분들이 겉으로는 조금 차가운 척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같은 것들을 조금 숨기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 앞에서는 이렇게 절제하고 있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근데 너 사실은 나 좋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좋아하는데 너도 티 안 내지만 나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상대방 분이 생각을 조금 하신대요. 근데 왜 나 안 봐줘? 너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나 안 봐줘? 그리고 너 왜 멀리 이렇게 떠나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두 분이 뭔가 시그널을 주고 받았거나 아니면 쌍방으로 짝사랑을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썸 단계까지는 가셨는데 두 분이 마음을 확실하게 주고받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소통 같은 게 제대로 됐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정말 잘해봐야 눈빛 좀 주고받았다? 요 정도거든요. 잘해봐야 그 카톡 끝에 하트 눈 붙인 그런 이모티콘 하나 붙였다 뭐 요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얼추 얘가 나한테 관심은 있어 라는 것을 서로 알고는 계신데 우리 1번 분께서 좀 마음을 정리하고 이 사람을 안 좋아하겠다라는 티 같은 것을 좀 내셨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 분에게 좀 무심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뭐 옛날에는 눈을 5번 마주쳤으면 그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카톡 끝에 하트 하나 붙여줬다면 지금은 그냥 점 하나 붙이고 네 알겠습니다 점 하고 만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듯한 제스처를 좀 취하셨나 봐요. 혹은 실제로 1번 분들께서 뭔가 관계 진전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상대방은 아마 1번 분들에게 표현을 안 하셨을 거거든요. 제대로 된 어떤 표현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거의 뭐 1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께서 야 나 그럼 간다 하고 그냥 마음을 놔버리신 거죠. 배가 떠났잖아요. 지금 컵을 주워들고 가야 되는데 컵을 놓고 그냥 배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물과 컵은 감정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감정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것은 뭔가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는데 좀 오류가 있었다거나 어쨌든 1번 분이 좀 마음을 닫으려고 하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밀당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그걸 조금 눈치채고 달래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달래는 게,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까 좀 와라. 이게 아니고 약간 애 같아요, 지금. 상대방 분은 살짝 애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랑 같이 있자.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여기서 너랑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을 정도로 네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꼭 함께 그 결말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약간 낮춰요. 우리 1번 분들에 비해서. 우리 1번 분들은 사람인데 자기는 반인 반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인데 그 야수가 야수라기보다 요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제가 느끼기엔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상대방 분은 우리 1번 분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번 분들만 보면 자기가 자꾸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한테 다가갈 때 그냥 내가 진심만 전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번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홀려야 될 것 같다? 1번 분들에게 단단히 콩깍지를 씌우지 않으면 1번 분들이 자기한테 안 넘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 1번 분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근데 상대방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분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딜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떤 그 1번 분들하고 갭 차이 같은 게 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워낙 좀 잘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번 분들은 되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 가능성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분들을 볼 때 너는 아직 만날 사람도 많고 갈 길도 멀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나처럼 이미 결말을 본 사람 옆에 있기에는 네가 조금 아깝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반인 반마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인간 여성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 뭐예요? 납치예요. 근데 지금 이런 카드가 그 완성의 카드,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너를 보쌈해서라도 만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1번 분들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번아 나도 너 좋아하니까 너 이제 그만 참으면 안 돼? 나 버리고 안 가면 안 돼?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진짜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 안 돼? 라고 조금 귀엽게 막 애타는 마음을 막 애써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분 표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대요. 아주 애가 달아요.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1번 분이 잠깐만 자기가 한눈을 팔아도 잠깐만 자기가 신호를 덜 줘도 도망가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1번 분들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어떤 이런 시그널을 전달을 하실지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에게 언제쯤 그 시그널을 전달을 하실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여러분. 2달 내로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텐 오브 컵스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10주, 뭐 10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의 마음이 중요한, 지금 계속 가족 카드가 나와요. 우리 1번 분들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엮이고 싶어요. 엮이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우리 만나자 찜꽁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그냥 내 울타리에 가둬버리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완성된 모습, 여기서도 가정의 모습, 여기서도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1번 분들을 얼르고 달래고 구슬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상태다. 그리고 저는 2달 내로, 늦어도 2달 내로, 혹은 진짜 10주 내로는 이분에게 어떤 시그널, 최소한 시그널 내지는 나 네가 좋아 라는 표현 정도는 해오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 1번 분들과 사실 상당히 닮아 있대요. 어떤 부분이 닮아 있냐라고 한다면 그 상처받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를 조금 꽁꽁 싸매는 모습. 혹은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혹은 어떤 내면의 상처. 내면에 아주 깊숙이 흉터가 남아있는 그런 상처가 우리는 닮아 있어 라고 상대방분이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사실
이분의 카드에서는 컵 카드가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만 이렇게 컵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분은 아닐 거예요. 평소에 생활하는 그 태도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감수성 같은 것은 좀 풍부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행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감성에 푹 빠져 있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내면의 감성이나 감수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닮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1번 분들께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떤 트윈 플레임 같은 느낌도 들고 소울메이트의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1번 분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 우리 1번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소울메이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너랑 나랑은 아주 찰떡궁합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께 1번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이 근데 이분을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 아는 분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아는 분일 것 같은데 이분과의 관계에서 우리 1번 분들이 어떤 조언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카드는요. 신기하게 나왔는데 하나는 좌초를 의미하는 카드이고요. 하나는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는 멈추라는 카드이고 하나는 멈췄다는 카드이고 하나는 멈추지 말라는 카드인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우리 1번 분들과 그분의 관계가 이렇게 닻이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배는 좀 이상한 상황이지 않아요? 배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배는 바다 위를 떠다녀야 되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환경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 혹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편안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우리 1번 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중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우리 1번 분들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즉시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기만 해봐야 속도만 늦추고 어차피 이어질 인연인데 늦출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좌초되거나 정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좀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너무 애가 달아있기 때문에 상대방만 용기를 내서 다가와주고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1번 분들만 겁내지 않고 상대방 분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온갖 좋은 카드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 가족과 뭐 연인과 이어지는 그 카드들은 다 나왔고 여기서 소울메이트나 트윈 플레임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마음을 접어가시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꼭 다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길어야 2달이기 때문에 그 2달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 주신다면 우리 1번 분들도 함께 그분에게 직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첫 카드부터 애정론적으로 좋게 나와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번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 우리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뭘지. 아이고. 지금 마음만 봐서는 2번 분들이 조금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 상대방 분들이 2번 분들을 조금 원망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분의 속마음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하. 제가 한 장을 더 뽑았는데 조금 긴가민가 해요, 지금. 이거 두 분이 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쵸?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카드가 약간 연애운 같기도 하고 약간 대인관계 운 같기도 하고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아하.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계신지 제가 느끼기에는 연애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대방 분은요, 이미 자기 완성이 좀 되신 분이에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막 되게 잘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자기 기반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친다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기반 같은 것들을 잘 다져놔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다던가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좀 자기 스스로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투자 같은 것을 잘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손해볼 만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어떤 인간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조금 하시고 금전적인 투자 같은 것들도 좀 하시는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 분께서 우리 2번 분들에게 투자를 조금 하셨다? 도박 아닌 도박 같은 것들을 조금 걸었다? 이런 느낌이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욕심도 조금 많으시고 그런 수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수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을 보고 약간 도박성이 어린 투자 같은 것을 조금 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2번 분들에게 투자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 혼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2번 분들만 생각하면 약간 희망적이기도 하고 약간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이랑 뭔가 소통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할지언정 지금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땅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칼을 잔뜩 박아놔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이런 프레시한 느낌이에요. 우리 임원분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를 뭐 좋아한다. 연애운이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어떤 인생을 좀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조금 하고 싶으신 분인데, 근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좀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애운인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후원자나 투자자의 마음인 건지 저는 지금 이게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들이 2번 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2번 분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렵대요. 약간 그림의 떡 같은 느낌도 있고, 자기가 우리 2번 분들을 볼 때 항상 뒤통수만 보게 된대요. 2번 분들이 자기를 봐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이렇게 2번 분들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한다는 거를 2번 분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대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2번 분들이 그 어떤 기회 있죠? 기회나 자기 자신, 그 상대방 분에 대해서 예스인지 노인지를 계속 재고 따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인은 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2번 분들의 표정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조금 차갑고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서운함의 감정도 들어가 있다. 우리 상대방 분들. 괘씸하다기보단 조금 서운한 감정이다? 라고 느껴지고, 지금 이 카드, 제가 추가적으로 뽑은 두 카드 다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서로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절제 카드를 보고 뭔가 일말의 감정이 조금은 있다. 시작될 만한 감정이 조금은 있고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방향으로 나올 때는요, 우리 2번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분이 자기를 2번 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후원자의 느낌으로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자기 혼자 무언가에 계속 골몰하고 있고 계속 뭔가를 절제하고 있다. 이제는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현은 조금 뭐라도 고맙다는 말이든지 뭐 싫다는 말이든지 네가 날 도와줬어 라는 말, 안다는 표시를 조금 해주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좋다 싫다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상대방은 진짜 답답해 미친 노릇인 거예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2번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기까지 하냐면, 그 상대방 분이 2번 분들을 보실 때 2번 분들이 너무너무 조심스럽대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 어떤 평판에 대한 거, 나쁜 평판을 얻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듯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억누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하다못해 짓고 싶은 표정이 있어도 표정 자체도 굉장히 절제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겠다. 우리 2번 분들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상대방 분들이 조금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께서 여기서도 이런 카드가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도박? 확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나는 너한테 확률을 걸었고, 이게 기건 아니건 나는 일단 갈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곁을 안 주니까 문득 내가 지금 안 될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도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검을 들고 도망을 가는 모습인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그 막사에서 다른 편이죠. 상대방 편에 그 검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불확실성, 확률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어떤 투자를 했고, 투기성에 가까운 투자를 했고, 자기는 자기 어떤
뭐랄까요? 인생이라고 하면 조금 뭐한데 어떤 확률을 걸었고 손해볼 감수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위태롭다. 왜냐하면 우리 2번 분들의 태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들은 2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이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제 고민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앞을 좀 돌아봐줘도 되지 않겠니? 결정을 조금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렇게 이 카드도 지금 동전이 7개가 매달려 있는데 물론 아직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간대요. 우리 2번 분들이 뭐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사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나는 아직 사인을 좀 더 받아야겠는데 네가 나한테 조금 더 직진해줘야겠는데 라고 2번 분이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만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으면 그 조건이 너에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고민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도 알아. 그냥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달도 떴고 물도 있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칼도 2개나 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도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금 서운한 거야. 이렇게 자기는 뭔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감수하고서 우리 2번 분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니?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고 고민만 하고 있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 절제만 하고 있고 너의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께서 어떤 과감한 선택을 내려주기를 상대방 분께서 원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상대방 분께서 도대체가 원하시는 그 선택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상대방 분께서 이 얘기를 언제쯤 해오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이야기를 하실지. 이것은 최대 6개월. 근데 저는 조금 빠를 거라고 봐요. 6개월보다는 조금 빠를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6개월보다 조금 빠를 것인데 상대방 분께서 우리 2번 분께 말을 거실 때는 지금 우리 2번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상황 있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해결하고 정말 좋은 조건들만 모아서 그걸 제시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입사 제의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다고 하실 때 처음에 제시받으셨던 조건은 그 조금 2번 분들께서 탐탁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분에게서 들어오는 그 어떤 제의 같은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처우가 좋은 그런 곳으로의 제의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연애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상대방 분께서 그냥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한테 넘어와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제안을 해주실 때에는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해. 나는 너한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인연이야.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말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모아서 우리 2번 분들께 이렇게 예쁘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봅시다. 우리 2번 분들이 내리셔야 하는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연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연애 외적인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2번 분들께서 눈치를 지금 못 채고 있으실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서 우리 2번 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실까요? 알고는 계시네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2번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대요. 이게 지금 교황 카드인데 2번 분들이 악마고 상대방이 그 신부님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려워요. 이 선택을 내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2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일 것이다
안 되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나 봐요. 그럼 이게 연애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적인 문제일까요? 연애적인 문제일까요? 일적인 문제일까요? 둘 다예요, 여러분. 연애적인 문제도 있고 일적인 문제도 있고 그 둘이 조금 섞였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제가 카드를 뽑았을 때 아까부터 계속 막 긴가민가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이것도 저것도 다인 것 같아서 제가 카드를 진짜 여러 장 뽑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연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분 맞아요. 그분 맞고 그분 만나셔도 되고 그분 만났을 때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일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일적으로는 우리 2번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원래는 0번, 바보, 풀카드인데 이 덱에서는 0번이 도망치는 느낌이에요. 이 집에서 이 유령의 집에서 주인공이 도망을 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기는 하겠지만 나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차피 다시 여기를 찾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 계세요. 그 제안을 받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애적인 문제인지 일적인 문제인지 나는 도통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신다면 그 둘 다예요. 그 둘 다. 이렇게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이고 그 일과 함께 연애도 함께 들어오실, 그러니까 일과 연애가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어떤 후원의 느낌, 투자의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분이 2번 분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건 맞지만 본인이 계속 조금 외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 없이 모험을 하거나 이유 없이 도박을 걸 이유가 없는데 우리 2번 분들에게 자기가 어떤 힘을 좀 행사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2번 분들을 조금 휘두르고 싶다거나 아니면 2번 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일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라고 카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연애인 게 확실한 경우, 아니면 일적인 게 확실한 경우, 아니면 그 연애인지 일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좀 긴가민가한 경우를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봤는데 이 일과 연애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한테는 우리 2번 분들이 살짝 좀 휘둘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워낙 센 캐기 때문에 2번 분들한테 후원과 투자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맘대로 막 이리저리 휘두르실 만한 그런 분이시고 또 2번 분들이 순순히 좀 끌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번 분들이 똑똑한 분인 것도 맞고 2번 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재능이 있는 분도 맞는데 근데 지금 이분께서 투자를 하신 그 분야와는 조금 재능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너를 나의 위치로 끌어올려주겠다. 약간 이렇게 좀 비장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만약에 이 상대방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그냥 이분이 웬만하면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그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번 분들이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적으로 도망칠 만한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돌아가시게 될 거고 그곳으로, 그 직장으로, 그 분야로, 그 기회로 다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이분을 만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이분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애운과 일적인 그런 운, 쉽게 말하면 어떤 관운 같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그 둘을 잡기 싫어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2번 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한 3번째인가 4번째 회차를 올리면서 계속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상대방 분이 되게 센 캐라서
상대방 분이 멱살 자꾸 끌고 가면 질질질질 끌려가야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리딩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 상대방 분이 되게 센 케어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도망가기 바쁘다 그런 리딩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분하고 좀 연결지어서 리딩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 분이 또 이렇게 도망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하시지만 상대방 분에게서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도망칠 수 없을 것이고 그 도망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나를 어떤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타로 카드를 보면 어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지.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에게 카드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거 연애운이네. 머메이즈 러브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주는 게 어딨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연애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애운인데 어떤 일적인 부분하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헷갈린 건가 봐. 그리고 상대방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셔. 내가 너를 좋아서 투자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네가 이만큼 휘둘려 줘야지 라고 약간 강요처럼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에요. 이분이 가스라이팅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모나고 못난 분은 아니에요. 상대방 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 2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살짝 도망가고 싶은 수준의 표현을 조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외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2번 분들이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거는 없대요. 일단 부딪혀야 되고요. 일단 깨져야 되고요. 일단 좀 혼나야 되고요. 그래야 좀 한꺼번에 계단식으로 막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딩 쌓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 이렇게 성장하는 일은 지금 우리 2번 분들의 삶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일일까?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망가시기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도 이분 믿고 가세요. 뒤에서 후원해 주셨던 그분 지금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자기 옆에 칼 꽂아놓고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 2번 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 2번 분들에게 자기 인생과 확률 모든 그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셨던 그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외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그 희한한 분, 그분을 믿고 우리 이번 분들 가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재밌는 리딩이었어요. 이거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와서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연애운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어딨어. 아 진짜 이번 분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화이팅이에요. 도전하셔도 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상대방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2번 리딩에서 너무 진을 빼가지고 3번 분들의 리딩은 조금 평화롭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좋은 결과였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행복한 결론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상대방 분은 어떤 분이실지. 이야. 꼭 이렇게 생캐한 명들 있다.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관심 있으신 분 혹은 구독자님들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캐릭터가 한 캐릭터씩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하고 싶은 말 있는 그 사람 보는데
이렇게 또 생캐들이 나와줬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 3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와, 이거는 뭐 우리 3번 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그렇겠지. 만만치 않으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 생각하면서 이 타로를 보겠지. 그죠? 서로 만만치 않고요. 서로 보고 있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분이 우리 3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치, 이거 봐. 이것도 연애운 같아, 내가 보기엔. 연애운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거의 80% 이상 연애운인데, 아, 연애운이야. 이건 연애운이다. 그치, 이건 연애운이야. 이분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맹금류의 카드가 나온과 동시에 왕관과 칼을 함께 들고 있는 킹 오브 소드의 모습이거든요. 킹 오브 소드는 어떤 왕이냐면 사실 조금 폭력적인 왕이에요. 근데 왜 폭력적이냐? 자기가 그 왕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검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자기 권력을 쟁취한 사람. 그러나 황제만큼은 강력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좀 찍어 눌러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무섭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들 수 있어요. 게다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소리를 잘 내지 않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사냥감을 확 낚아채는 그런 사냥꾼인 거죠. 모든 사냥꾼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분의 이미지를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가가기 힘들고 이 사람이 말을 열면 다 이렇게 컷하는 말일 거예요.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딱 끊어지듯이 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러 조금 더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는 그런 면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요.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식스 오브 컵스와 함께 수달의 모습이 귀여운 수달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나누는 것을 좋아하세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동정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분이세요. 그리고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참 발달을 하셔서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갑게 구시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나눠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내가 좀 끌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혹은 좀 의식적으로 좀 냉정하고 냉철한 모습만 보여주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킹 오브 소드 카드가 퀸 오브 완즈의 카드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바라기도 같이 나왔는데 자기 사랑,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은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바라기 카드도 나와 있고 이 이성과 냉정함을 의미하던 그 소드가 어떤 열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완드로 변했고 또 혼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그 사냥꾼 독수리의 모습이 똑같은 사냥꾼이기는 하지만 어떤 무리를 통솔하는 암사자의 모습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겠으나 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모성애, 부성애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념, 자기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리나 신념 같은 게 조금 투철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3번 분들을 보실 때에도 똑같이 킹 오브 소드 카드로 봐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3번 분들이 정말 어렵대요. 너무 어렵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면이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3번 분들은 조금 타고나게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사 말을 할 때,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계산적인 면도 조금 있고, 뭔가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혹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어떤 수 계산이 기반이 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상대방 분이 생각을 조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멋있는 면도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가 봐.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좀 대하게 껄끄럽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우리 3번 분들을 보시기에 약간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 확실하게 있고 자기가 3번 분들한테 잘못 감겼다가는 진짜 끝장날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얘한테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좀 휘둘릴 것 같고 우리 3번 분들이 나를 막 맘대로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3번 분에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은 둘째치고 이거 불 잘못 붙였다가는 진짜 활활 불타오를 것 같아서 겁나서 시작을 못하겠다. 우리 3번 분들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무섭고 또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매력도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감겼다가는 자기 자신이 화르륵 불타서 쟤밖에 안 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정도 많고 내 사람은 내가 잘 챙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3번 분들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속마음 카드를 심볼론 카드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아까도 이제 두 분의 모습이 킹 오브 소드로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자기 모습 보는 것 같대요. 서로 닮았대. 그러니까 자기 뭐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나랑 똑같은 면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태도나 이런 그 말하는 버릇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어떤 외적인 그 스타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마치 거울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트윈 플레임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겉모습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계속 지켜보게 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들을 보시면 상대방 분은 지금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환경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거리가 있어 장거리 연애수라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들은 뭔가 움직일 생각이 없고 자기 자리에서 다가가려면 상대방 분이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스킨십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의 교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약간 꽁냥거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손도 좀 잡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같이 뭐 꽃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연애 감정,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사실 이분이 원하는 것은 꽃밭인데 현실이 꽃밭이 아니고 자기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3번 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상대방 분이 우리 3번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 카드가 살짝 긴가민가 하긴 한데 우리 3번 분들께서 다른 이성이 있으신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
그 연애 외적인 문제로 조금 바쁘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상대방 분들이 우리 3번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닮았어. 이렇게 냉정하고 남들이 보기에 재수없어 보이는 그 모습 있잖아. 그 까칠하고 도도한 모습. 그게 우리는 참 닮았어. 우리가 만날 때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야. 너도 네가 잘난 거 알지? 나도 내가 잘난 거 알거든? 우리는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일 거야. 그러니까 너 바쁜 거 아는데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나 혹은 일과 연애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나 혹은 나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와 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얼른 결정해서 나한테 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요, 자신감이 좀 있어요. 당연히 우리 3번 분들이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린 닮았으니까. 그 겉모습이, 그 냉정한 그 표정, 도도한 듯한 태도, 그 계산적이고 칼 같은 모습 같은 것들이 두 분이 서로 너무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를 만난다면 네가 그렇게 센 사람인데 너도 센 사람 만나야 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연애 같은 것을 하실 때 우리 3번 분들께서 연애 그 자체에만 몰두를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이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봐, 그런 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너는. 좀 이러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들한테 언제쯤 말씀을 하시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주. 근데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 분도 그렇고 우리 그 3번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연애가 막 급한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도 마음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당장 내가 막 쟁취를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쟁취를 하지 않으면 3번 분들이 떠날 거야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는 조금 오래 볼 거고 어차피 우리는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그냥 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그 풍파를 견뎌내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이 말씀을 우리 3번 분들에게 너 그냥 나한테 와라. 우리 비슷한데 우리 닮았는데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빨라야 6주, 길면 6개월, 혹은 늦으면 한 10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3번 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3번 분의 상대방 분 있잖아요. 정말 좀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이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야. 이봐, 타임 포 어 냅이래요. 자, 여러분, 이분과의 관계는 한 박자, 두 박자? 내지는 세 박자 쉬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상대방 분은요. 이 상대방 분 정말 어떤 의미로는 심지가 좀 굳은 분이세요. 우리 3번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실 때 전혀 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다. 그리고 근데 표현은 3번 분들이 좀 먼저 하셔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분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고 별로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 3번 분들과 연애를 못한다고 해서 다급한 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아니어도 돼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오래 볼 거니까 너는 나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지켜만 보고 있고
우리 3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도 뭐냐면, 그냥 내 집에서 낮잠 잔다 생각하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래요. 3번 분들 그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 얘가 나한테 넘어와 줄까? 얘가 나를 좋아할까 말까? 얘가 나한테 진심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은 상대방 분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뭐 배신 이런 거 없고, 하여간 좀 의리가 있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꽤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내 사람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나쁜 사람인가? 혹은 나를 정말 좋아하나? 뭐 나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뭐랄까 내 혼만 이렇게 쏙 빼놓기만 하고 취할 수 있는 것만 다 취하고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 조언 카드들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래요. 낮잠 자듯이.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고 진심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에서 낮잠 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야 이분 안에, 그러니까 이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상대방 분이요. 만만치 않은 분이라고 했죠. 이분 되게 냉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노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3번 분들보다는 약간 레벨이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전략가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하나 수를 다 따지고 계산을 하고 경우의 수를 다 만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약간 타고난 감이 좋거든요. 상대방 분은 타고난 감이 좋아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이때다라고 하면 그때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이 사람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편안하게, 낮잠 자듯이. 왜냐하면 이분의 바운더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분도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때를 기다려 주셔라. 좀 이런 오히려 우리 3번 분들이 조금 달래는 듯한 그런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들께서는 혹시나 이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으셨다면 이분의 그 냉정한 모습 이면의 것들,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신의를 지키고 얼만큼 정을 주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를 조금 판단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3번 분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를 휘두르지 않을까? 나를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서로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물꼬는 상대방이 튼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 3번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도 아마 그러기를 바라실 거예요. 나 너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우리 3번 분들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고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봐줘. 네가 나를 지켜봐줘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당당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 상대방 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번 분이 조금 그래 이건 너무 성차별적이다. 그죠? 성별을 굳이 나눠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3번 분들이 조금 강인한 역할이고
상대방 분들이 조금 3번 분들보다는 약한 역할인데, 근데 그 약한 역할 안에 어떤 냉철함이나 의외의 심지 같은 강단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3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관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카드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번 분들 이야말로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기를. 자,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구독자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한 캐릭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리딩하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타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스토리 라인이 정말 풍부하고 재밌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캐릭터도 정말 풍부하고 재밌고 독특한 캐릭터신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 사람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와. 그리고 이분이 우리 4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분은 4번 분들에게 좀 삐졌는데? 뭔가 서운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4번 분들한테 좀 혼난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도 좋아해요. 근데도 오늘 계속 연애운에 대한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지 한번 일단 보죠. 아이고. 아, 이분 좀 잘났다. 조금 재수없다. 그죠? 이분 상대방 분 우리 4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 그 사람 누군지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 이거 약간 연애운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제안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접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라던가 선배라던가 어쨌든 이 사람은요, 나보다는 조금 잘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잘난 걸 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4번 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조금 사라졌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을 딱 만나는 순간 아, 내가 졌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기한테 없는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월등하게 잘난 무언가가 있다. 우리 4번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4번 분의 상대방 분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기적이고 못된 구석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영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분의 상대방은 선량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거나 잘해주는 것도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는 도움 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 4번 분들에게는 조금 호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범고래는 사실 그렇게 착한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성도 높은 공격적인 동물인데 인간한테만큼은 조금 친근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기가 도움을 줬을 때 혹은 인간과 가까이 지냈을 때 자기들이 얻는 게 좀 있거든. 그래서 잘해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카드들을 봤을 때에도 상대방 분께서 우리 4번 분께 어떤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께서 본인이 가지지 못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숙이고 들어오면서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혼자서도 사실 잘난 사람은 맞아요. 우리 4번 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번 분들을 보고 자기가 좀 지레 겁먹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이 사람 혼자서도 사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났고,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안정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 하나 건사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재력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약점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위기가 닥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 모자란 모습 절대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선량한 모습, 착한 모습, 남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가 상처받기 싫거나 내가 약해지기 싫거나 이런 모습, 내가 잘났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 있어서 잘해준다, 좀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신랄한 표현을 쓰기는 썼어요. 영악하다라고. 그러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얄미울 수는 있어요. 4번 분들의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죽어도 안 하거든. 4번 분들이 보기에는 어휴, 저 인간 진짜 재수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어요. 자,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4번 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라고 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를 봤는데, 일단은 나이트 오브 컵스가 떴죠. 뭔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만나보자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일적인 문제인지 연애적인 문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요. 사실 4번 분들을 보면서 약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기도 한데, 이 복수라는 게 어떤 복수냐면 4번 분들을 보면서 살짝 자존심이 상했대요. 왜 상했냐?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무너뜨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한테는 조금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귀여운 복수의 칼날. 그러니까 이거는 막 4번 분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4번 분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를 다쳤구나.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지? 라고 하는 그런 귀여운 복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생각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굴릴 수 있을까라고 좀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택도 없어요. 왜 택도 없냐면 에이트 오브 컵스 카드에서 이 카드는 떠나는 카드죠. 컵을 두고 떠나는 카드인데 돌아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나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떠나고자 했던 대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카드예요. 이 4번 분의 상대방이요. 뭔가 4번 분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섰었나 봐요. 그리고 너한테 다시는 마음 안 줄 거야 라고 조금 삐졌었지. 되게 냉정하게 마음을 돌렸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차마 냉정하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4번 분에게로 돌아가면서 근데 그러면 그냥 얘한테 고백하는 게 낫지 않을까? 4번 분들한테 그냥 사귀자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풀 꺾였다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졌다는 거야. 4번 분이 넘어오지 않고 4번 분이 생각보다 되게 완고하고 생각보다 되게 강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졌어요. 이분은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고민 중이세요. 우리 4번 분들한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려고 했으나 우리 4번 분을 미워하려고 했으나 그것에 실패하고 다시금 4번 분들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속마음 흐름을 보더라도 이분이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뭔가 4번 분들한테 다가갈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4번 분들에게 간다고 한다면 뭔가 한 단계 도약을 하거나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만 4번 분들 근처로 다가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요, 뭔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연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동력 같은 것으로 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4번 분의 존재 자체를 자기 삶의 원동력 같은 것들로 삼으실 수가 있겠다. 그런데 상대방 분께서 뭔가 4번 분들께는 표현을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서 괜히 틱틱 뜬다거나 아니면 좋은데 뻔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너무 냉정하게 철벽을 친다거나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눈도 가리고 눈도 감고 있잖아요. 이제 생각은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로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거나 4번 분들과 진심을 나누면서 소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상대방은 지금 4번 분을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4번 분들이 너무 넘사벽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4번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기싸움에서 만약에 4번 분 졌다?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싸움에서 4번 분들이 이기신 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4번 분들의 상대방 분께서 4번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한번 볼게요. 불태워달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시종이 보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황량한 사막에 밤이 찾아왔지만 별도 있고 불꽃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고, 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겠고, 내가 너에게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으나 마음을 조금 불태워 주지 않겠니? 나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예뻐해 주지 않겠니? 나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고, 그 뚝딱뚝딱 만드는 게 뭔가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노력을 한다. 저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4번 분들의 옆에 섰을 때 4번 분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만 더 예쁘게 봐달라. 너도 때가 되면 나에 대한 결정을 조금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애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자기가 모자란 사람인 거 알고 자기가 4번 분들보다 조금 못하고 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내가 노력할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가능성을 봐줘. 그리고 셋째는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봐달래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나의 면모를 좀 있는 그대로 봐줘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아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고 영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본질을 좀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부풀려서 과대평가를 해서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에 든다고 한들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 라고 상대방 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고래 잊지 마세요. 범고래 언제쯤 얘기할까?
얘기 안 해요. 4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 뭐 4주, 4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도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못 해요. 왜 얘기를 못 하냐면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4번 분들의 옆에 설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아마 4번 분들이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고 한 발 뺄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분이 먼저 말씀하실 일은 없으니까 4번 분들이 먼저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 뭐 그러면 이어져요. 그러면 이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 분께서 약간 기고만장해질 수는 있겠다. 기싸움에서 자기가 졌는데 우리 4번 분들이 먼저 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분이 약간 기고만장해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4번 분한테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가 좋은 것은 맞는데 그리고 네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것도 맞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라고 대답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럼 이분을 만약에 넘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겠다고 하래요. 너를 내가 있는 그대로 봐줄게. 그리고 너는 너 자체로도 이렇게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칭찬, 부둥부둥 이런 걸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4번 분들이 이분을 만약에 쉽게 말해 꼬신다. 꼬신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4번 분들이 볼 때 상대방 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서사실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러지 않으면 4번 분들께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요,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와서 제가 조금 편을 들어보자면 상대방 분의 자리에 계속 이렇게 컵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에잇 오브 컵스,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4 오브 컵스랑 9 오브 컵스가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감정은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에게 감정은 충분히 있으나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4번 분들의 옆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뭘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매력 포인트, 장점, 그리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고 네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준다면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일 거래요. 이 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똑똑하면서 까다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설득할 때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잘났잖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버무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네가 왜? 어디가? 어떻게 잘났는지? 어떻게 멋있는지? 얼만큼 멋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에 너한테 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래요. 아, 진짜 골치 아프다. 그죠? 이쯤 되면 우리 4번 분들도 아마 결정을 내리셨을 거예요.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라거나 그래? 생각 외로 쉬운데 칭찬만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 하고 다가갈 준비를 하시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4번 분들께 드리는 조언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궁금하다. 저는 이 상대방 분의 성별이나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상대방 분 대체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한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는 하기는 하죠. 상대방 분과 어떻게 뭔가를 해볼 만한 때가 아니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서 지켜봐 주실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겨울이기도 하고, 뭔가 두 분이서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우리 4번 분들께서 상대방 분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가가서 상대방 분을 쟁취하신다고 한다면, 뭐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만약에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의 겨울의 시즌을 좀 보내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라고 해서 지금 5월인데요. 더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기가 겨울과도 같이 좀 혹독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4번 분들께서 지켜봐주고 옆에 있어 주시래요. 그것만 해도 상대방 분은 알 거예요. 4번 분들이 그 헌신적으로 4번 분들 옆에 있어줬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좀 깨달아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상대방 분이요,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악하고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는지, 지금 나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뭔지, 무엇을 되갚아줘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쟁취하고 싶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 이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분의 장점을 막 나열을 하고 데리고 오시던지, 아니면 이분의 그 혹독한 시기를 그냥 묵묵하게 함께 견뎌주시던지, 그러면 이분은 그 고마움을 알고서 우리 4번 분들의 옆에 계속 이렇게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상대방을 기다려 주시기만 한다면 이분은 정말 끝까지 의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4번 분들이 하자는 대로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조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이분 기다려 주셔도 되겠다, 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한 7주에서 7개월, 한 두세 달에서 정말 길면 7개월인데, 저는 그치. 7주면 몇 달이야? 7주면 한 2달. 2달에서 5달 사이에는 이분의 그 혹독한 겨울의 시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2달에서 5달 사이에. 7달은 정말 길어야 7달인 거고, 한 5달. 5달도 이렇게 좀 긴 것 같은데. 하여간 2달 이상, 5달 미만에는 이분의 그 시기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 기다려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4번 분들께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보답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맙시다. 물론 다가가도 돼요. 다가가도 이 사람 내 거 될 수 있어요. 그치만 뭐 굳이 기다려줘도 된다면 기다려주는 미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신기하게 우리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연애운으로 나왔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다 연애운으로 나왔어요. 다. 우리 5번 분들도 연애운이라는 얘기겠죠. 신기하게도 모두 다 연애운이에요. 자,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볼게요. 우리 상대방 분은요, 무심한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다재다능하고, 뭐,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영역 있죠.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재다능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무심해요. 차가운 건 아닌데 무심해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애지간해서는 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애지간 사람은 다 꼬실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 나 잘났어, 나 이만큼 대단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근데 난 싫어. 좀 이런 느낌이 좀 쿨한 느낌이에요. 쿨하고 무심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말도 잘하고 외적인 부분도 조금 뛰어나실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사람을 홀린다 그래야 되죠? 말로 홀리건 외모로 홀리건 조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브랜드이고 자기 자신이 무기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다재다능하고,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잘났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디다 가져다 놔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생활력 강한 사람이다. 그래. 생활력 강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약간 도화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홀려요. 근데 약간 허당미도 조금 있어요. 약간 허당미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귀여운 면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자기 거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또 자기 한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말만큼 행동을 못한다 또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자기가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약간 허당미가 있는 귀여운 사람이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잘해줄 수도 있고, 다정하게 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서비스 정신이지 관심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아마 사회생활용 페르소나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허당의 모습, 이런 귀여운 모습,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자기 사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심이 좀 없을 수가 있다? 좀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5번 분들은 상대방분의 정체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상대방분의 속을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애초부터 좀 잘못 평가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데 이런 상대방 분께서 우리 5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봤더니 일단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5번 분들에 대한 감정을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어요. 이제 감정이 자꾸 생겨서 문제야. 근데 너무 좋고 너무 환상 같은 것들 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5번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우리 5번 분들은 이럴 거야. 뭐 좀 이쁘기만 할 거야. 아니면 멋지기만 할 거야. 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환상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근데 나름의 근거는 또 있어. 막 근거 없이 막 그러는 건 아니고 뭔가 5번 분들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근거가 조금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환상이 5번 분들에 대한 관심과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자기가 관심 없는 사람 외에는 무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5번 분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만 삐끗하잖아요. 넘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어버버버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5번 분들의 앞에서 뚝딱이고 엉뚱한 말만 막 늘어놓다가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5번 분들에 대해서 확 꽂혔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한눈에 확 들어왔다. 너는 내 거다. 내 시야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도 맞는데 첫눈에 반했다는 말보다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5번 분들을 좋아하게 된 어떤 모종의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요, 지금 5번 분들하고 뭔가를 같이 좀 하고 싶대요. 같이 하고 싶은 게 데이트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분의 파트너십을 함께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건 간에, 뭐 일을 같이 하건, 아니면 이 그림처럼 연애를 하건, 가정을 꾸리건 간에, 우리 둘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 상대방 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기 상황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카드는요, 그냥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5번 분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좀 말도 걸어보고 싶은데, 환경 자체가 5번 분들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뭔가 지금 발목 잡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눈치 봐야 되는 무언가가 있고, 좀 자기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을 5번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이렇게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실 이 사람 되게 눈치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5번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보다는 어떤 환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께서 우리 5번 분들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좀 봤는데요. 급하죠? 상당히 급해요. 이 전차 카드도 그렇고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도 그렇고요.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느낌이에요. 나 너한테 가고 싶대요. 우리 5번 분들한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고 싶대요.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가가고 싶다예요. 이거는. 내가 다가가고 싶다인데 심지어 여기 이렇게 컵도 있죠. 내가 너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걱정이 많거든. 그래서 너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좀 와주면 안 될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네가 좀 와주면 안 될까? 인데 이제 밑밥을 잘 까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울끈불끈한데요. 자기 막 엄청 막 달려나가고 싶대요. 누가 옆에서 준비 딱만 해주면 그냥 막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고 나는 묶여있는 몸이니 네가 조금 와줄래? 결국엔 그거잖아. 네가 좀 와줄래? 나는 이렇게 네 생각만 하면 잠도 못 자고 밤에 막 잠을 막 설친단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잠이 들었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져서 네 생각밖에 안 한단다.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네가 좀 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상대방 분이 하실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까 그 사람이? 자, 이 말을 상대방 분이 하시게 될지 언제쯤 하시게 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겠죠. 내가 이만큼 너한테 다가오고 싶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었어 라고 고백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시기가 언젠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마음만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네. 마음만 있고. 그럼 우리 5번 분들께서 다가가신다면? 약간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데? 이 상대방 분한테 지금 뭔가 그 상대방 분한테 뭔가 심각하게 발목 잡힐 만한 뭔가가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 분에게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누군가가 따로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꼭 상대방 분에게 어떤 연인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분 옆에서 야 쟤는 절대 안 된다. 5번 쟤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연애 반대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친구가 한 명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5번이 걔를 만난다고? 그러느니 차라리 나를 만나라고 하는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사내 연애라고 한다면 저는 사내 연애 가능성도 살짝 있어 보이는데 그 어떤 상사 같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퇴사입니다 라고 좀 으름장을 놨다든지 좀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들이 절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우리 5번 분들이 다가간다고 해도 쉽사리 예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상대방 분은 지금 마음이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냅다 지르시는 방법밖에 없대요. 다가갈 때요,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냅다 지르세요, 직설적으로. 나 너 좋은데, 나 만나자. 이렇게 좀 터프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 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선택권을 줘봐야 나랑 만날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거나 상대방 분에게 선택권을 줘봐야 이분은 지금 선택할래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5번 분들께서 약간 끌고 와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본인 상대방 스스로도 나이트 오브 소드 내가 막 달려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것도 나이트 오브 소드 누군가 달려와 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네가 와라. 어떻게?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약간 반 협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너 나랑 안 만나면 진짜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이런 나를 네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좀 하셔도 괜찮고 그냥 나 만나. 너 만날 사람 없잖아. 라고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에게는. 잡아 끌어달란 얘기지. 목줄 잡고 끌어달란 얘기예요. 상대방 분은 지금 우리 5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누군가가 좀 이 상황을 타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우리 5번 분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우유부단하신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애를 잘 안 해본 거지, 이 사람은. 연애를 좀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 실마리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분들께서 멱살을 잡고 좀 끌어줘야 된다. 직설적으로.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미안하다 사랑하다였나? 임수정 씨랑 소지섭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막 그러죠. 너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하면서 약간 반 협박처럼 끌고 오잖아요. 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옛날 감성, 싸이월드 감성이죠. 어쨌든 이분은 선택권을 주면 도망가요. 선택권을 주면 선택 못하고 막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다 날리기 때문에 딱 찍어서 그냥 나랑 만나자 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5번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조언,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뭐가 있을까? 근데 상대방 분이 왠지 여자분이실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 자꾸 여자를 뜻하는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좀 여성분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자, 한번 봅시다. 그치, 이분에게는 어떤 혼란을 주면 안 돼요. 선택지를 주면 안 돼. 그리고 정보를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짚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주변에 하는 말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 혹은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보조차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너 만날래, 너 나 만날래 말래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분은 지금 너무 똑똑하고 너무 눈치도 빠르고 너무 생각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주잖아요. 그럼 선택을 못 해요, 이 사람은. 말했잖아요, 허당이라고. 그래서 이 허당미 넘치는 우리 5번 분의 상대방 분들은 정보를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래 하고 약간 몰아붙여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똑같은 카드예요. 아까 제가 1번 카드 리딩을 하면서 이 카드가 나왔었는데 좌초, 정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한 데 가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상대방 분은. 허당이에요. 눈치 빠르고 말 잘하고 매력 있고,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5번 분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5번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그 사람, 그 상대방.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치고 나가고 싶지만 5번 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귀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답답한 분, 이분한테는요 5번 분이 다가가셔야 하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제시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 조금 구석으로 몰아붙이듯이 코너로 몰듯이 선택을 하게끔 잘 몰아가시면 상대방 분은 하면서 따라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5번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나쁜 짓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나이트 오브 컵스 그리고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정말 커요. 정말 정말 큰데 이 사람이 바보 멍텅구리라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오세요. 나쁜 짓 아닙니다. 가스라이팅도 아니고요.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5번 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너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해도 전혀 상관없다. 라고 카드들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